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5월 초에 열렸던 파주 슈필이 파주에서 열렸었는데요. 그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도 이제 파주 슈필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원하는 게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의 소개 순서는 쉬운 게임에서 어려운 게임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게임 두둥. 오델로와 게임 파티 미키와 친구들입니다. 이 게임은 아이들 대상으로 출시된 게임인데요. 게임 자체가 우선 미키마우스, 그 미키마우스 IP로 나왔고 한 개의 게임으로 세 개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델로 아시죠? 상대편 말과 내 말과 말이 있으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끝과 끝에 있으면 이게 쭈루루룩 다 말이 변하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부루마블 게임 유저 론데리라고 하는 이렇게 쭈쭈쭈쭈쭈쭉 돌아가는 주사위 돌려가지고 돌아가서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인까지 가능해요. 이제 오델로는 2인 전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게임이 있는데 여기 사목도 역시 2인인데요. 요거 이제 외출대소동이라고 하는 주사위, 요게 주사위입니다. 귀엽죠? 몽당 연필처럼 이걸 가지고 굴려서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4인까지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사목은 이제 오델로랑 좀 다른 느낌이죠. 말 그대로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돌 4개가 이어지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판 하나 가지고 총 3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오델로와 게임 파티 요거 가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팥뿌리 천사와 악마 마피아 게임입니다. 저희 우주TV에서 소개해드렸죠. 팥뿌리 그 인기 유튜버와 함께 같이 만든 게임인데요. 마피아 게임인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16명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마피아라는 게 이제 걸리면 죽고 나면 이제 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 게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악마를 다 잡거나 혹은 악마의 남은 숫자가 천사랑 같거나 그렇게까지 해서 다 잡으면 천사가 이기고 천사랑 악마의 남은 수가 같다면 악마가 이기고 그렇게 대결을 하는데 보통 마피아 게임이 억가라고 해서 소위 막 다수결로 너 죽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거는 돌아가면서 모든 플레이가 공정하게 천사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너 그 황천길 카드 까봐! 라고 해서 천사장이 정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깔 수도 있고 상대편을 깔 수도 있고 해서 한 명을 지목해서 이 황천길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뒤집었을 때 이렇게 죽냐 혹은 살아나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이고 싶어서 그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운 좋게 살 수도 있고 혹은 죽었어. 죽은 사람도 지목할 수 있거든요. 죽은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탈락을 했어도 게임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팥뿌리라는 유튜버 자체가 굉장히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꽁투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냥 죽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죽었어도 좀비가 돼서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깨알 재미들이 있어요. 그 연기들이 필요한. 그 다음에 여기는 부활은 했지만 속담을 사랑하게 돼서 말할 때 속담말을 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긴 마피아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텔레스트레이션 파티팩입니다. 요거는 이제 45,500원으로 출시된 게임인데 텔레스트레이션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서 뭐 이 게임이 왜 또 다시 재발되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파티팩입니다. 파티팩.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어요. 진짜 이거 뭐 그림 그리는 게임의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게임인데 우선 최대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기본 텔레스테이션 8명까지 즐겼거든요. 그리고 단어카드도 100장이었는데 이제 파티팩은 12명으로 늘어나고 단어카드도 200장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구성품이 뭐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도 이제 최신 단어로 추가가 됐다. 이 게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면 스케치북을 각자 나눠갔습니다. 이게 개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각자 보드마커와 스케치북을 갖고 미션 카드, 뭐 제목 카드라고 하죠. 단어 카드를 한 장씩 나눠 가져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가 참외 배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외 배꼽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참외 배꼽을 그립니다, 내가. 그럼 너무 이제 뭐 쉽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참외 배꼽을 그린 거를 그리고 이게 스케치북이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숫자가 쭈쭈쭈쭈쭉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이걸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답 적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내 다음 사람은 정답을 적어야 돼요. 물론 참외배꼽이라고 정답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틀리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참외배꼽을 썼는데 참외배꼽 누가 적었어. 맞췄어. 여기는. 그러면 다음 사람은 또 이걸 보고 또 이걸 그려야 돼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랬어 누가.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은 이걸 보고 정답을 맞춰야 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요걸 보는 사람이 이 뒤에 카드들을 막 열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사람은 내 전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본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정답을 적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삥 돕니다. 여기다 그랬더니 이거 누군 지퍼라고 적었어. 그럼 이게 지퍼를 그린 거지 이 사람은. 근데 또 이 사람 비키니라고 적었어. 이런 식으로 오다 보면 나는 참외배꼽이라고 그렸던 그림이 결국은 팬티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재미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물론 여기도 뭐 이런 게임이 그렇지만 승패가 좀 관계없는 게임이에요. 그냥 레크레이션 같이 깔깔깔깔 즐기면서 웃는 그런 게임인데, 이건 여러 번 돌아갑니다. 여러 번 계속 돌아갈 수 있고, 한 번 게임을 하게 되면 뭐 2시간 3시간 시간이 순삭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서로 와 너는 어떻게 여기서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서로의 그 생각,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거 만약 텔레스테이션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림 못 그리는데 뭐 괜찮나요? 이거는 여러분 못 그려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 그려서 막 내가 점수 따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못 그린 사람들하고 해야 재밌습니다. 진짜 막 리얼로 다큐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하고 하면 재미없어요 이거. 그래서 못 그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냥벽한 공간입니다. 냥이 들어갔죠. 예, 고양이 테마의 게임인데 카드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 2에서 4인이 즐길 수 있습니다. 숫자는 1에서 10일까지 있고 여기 조커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가지고 잘 섞어서 이렇게 8개의 구성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펼치는데 내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몰라요. 뒤집어서 있기 때문에 각 플레이어들마다 내 앞에 이렇게 놓는데 내 차례에 뒤집어진 카드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오픈된 카드를 가져올 건지를 고릅니다. 뒤집어진 건 상자라고 하고 오픈된 건 소파라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하나 데려와서 그럼 확인을 했잖아요. 1이네. 그럼 이 1카드를 내 거 뒤집어진 거랑 바꿀지, 아니면은 이걸 버리고 내 걸 오픈할지, 아니면 오픈되어 있는 고양이에다가 포갤지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포개는 거는 합이 11이 돼야 됩니다. 11이 되면은 포개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왜냐면은 포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카드가 실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많이 포개줄수록 좋은 건데, 그렇게 포개기만 하고 끝나냐? 아니요. 그렇게 포개다가 우리가 아까 위에 4줄 밑에 4줄로 깔았잖아요. 그래서 위 카드와 아래 카드 숫자가 같으면 요게 빠져요. 그러니까 2장이 점수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9니까 한 장씩인 건데, 아까 11을 만들 때는 포개면은 11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2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포개서 11, 밑에 그냥 11하면 이건 3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위에도 2장 포개고 밑에도 2장을 포개면 4장을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포개고 이렇게 포갠 건 사라져요. 그러면은 6개의 덱을 갖고 있고 결국 끝날 때는 이제 뭐 후반부는 한 장, 그러니까 위에 한 장, 밑에 한 장 이렇게만 남겠죠. 이것마저도 포개지면 모든 카드를 다 점수로 먹게 되는 거고 그때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남은 숫자가 벌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카드가 남은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먹은 사람들은 이제 요 카드 장수가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고양이 일러스트가 또 귀여운 게임이고 간단한 카드 게임 원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은 두둥. 김밥 요리사입니다. 김밥 요리사 24,50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 이제 오리지널로 출시된 게임이 됐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로베트 작가님하고 고요한 작가님께서 만드셨는데, 고요한 작가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꼬치의 달인 그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꼬치에 이어서 이제 김밥, 계속 음식 시리즈로 가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김밥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실제입니다. 요 구성품을 가지고 정해진 그림에 맞게끔 김밥을 마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김밥이 검은색이 보시면 벨크로입니다. 벨크로 찍찍이 아시죠? 그래서 안에 속재료를 다 말고 마지막으로 김밥으로 이렇게 벨크로 쫙 짜면은 이렇게 완벽한 김밥이 되는데, 김밥을 만들 때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4개를 던져가지고 나온 이 그림에 맞게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치즈랑 깻잎은 닿아야 되고 이게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재료 있잖아요. 요게 뭐 햄, 단무지, 시금치는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깻잎하고 햄은 닿아야 된다. 그리고 김밥과 밥은 닿아야 된다. 요 4개의 조건에 다 맞는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달려면은 아까 이런 속재료 있잖아요. 이런 김밥들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무지랑 그러면 이 시금치는 안 단 거잖아요. 햄하고도 안 단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김밥을 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만들면 완성. 그래서 선착순으로 빨리 만들어서 그 앞에 놓여진 승점 토큰이 있거든요. 그걸 딱 가져가서 확인하고 맞추면 점수를 먹는 그런 게임인데, 굉장히 좀 꼬치의 달인과는 또 다른 느낌의 덱스터리티, 순발력 게임이에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그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던졌을 때마다 다양한 김밥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재미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밥하고, 어떤 건 김에 관련된 거, 어떤 건 밥에 관련된 거, 어떤 건 속재로 관련된 거, 이렇게 주사위들마다 또 정해진 그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트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연습 문제들도 이렇게 있고요.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내가 그냥 주사위 던져가지고 혼자 시간 대결해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긴 해요. 실은 빨리 만드는 걸로 주사위 던져서 나 이거 몇 초다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상대방하고 또 사람 많은 사람들하고 했을 때 그 긴장감과 떨림, 이런 게 또 재밌죠. 자, 그럼 다음 게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폴드리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종이에다가 테트리스를 그리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트리스가 이렇게 딱 맞게 되면은 원래는 이 줄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개념을 이거는 종이를 접어서 라는 그 폴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이를 이렇게 각자 서마다 나눠 갖고 카드를 펼쳐 가지고 이 나온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요걸 이제 뒤집을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는데, 이제 좌우 반전은 안 됩니다. 좌우 반전을 하려면 이제 내가 이제 보너스, 그 얻은 걸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 보너스가 뭐냐면 줄을 이렇게 한 줄을 완성할 때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한 줄 채울 때마다. 그래서 여기 그려진 동그라미들을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를 쓰면은 좌우 반전, 리버스가 되는 거고, 두 개를 썼다 그러면은 블럭들을 봤을 때 요런 거 보면은 막 가끔 이런 거 꽁다리 하나 지우고 싶잖아요. 요런 거 아니면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나, 그렇게 한 칸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두 개를 쓰면 됩니다. 다만 물론 뭐 여기를 지울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블럭이 분리되게끔 지울 수는 없고, 꼭다리를 하나를 제거하는 건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줄을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이은 사람들은 뭐 보너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고, 또 이 게임에서 재미난 거는 이제 방해 블럭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누군가가 한 줄이라도 메꿨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못 지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방해 블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맞췄는데 이번에 6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이라도 못한 사람은 이 6번 보시면은 여기가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5, 6. 그래서 이 6번에 방해 블럭 2개짜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 블럭이라고 해도 원하는 곳에 떨어지면은 뭐 내가 나는 어차피 여기다 놓을 거니까 구석에다가 떨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랜덤으로 떨어진다는 랜덤성도 되게 재밌습니다. 테트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냥 야, 또 테트리스 보드게임으로 한번 해볼래? 하면서 요거 들고 가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테트리스 막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블럭을 못 놓을 때, 놓았을 때 이 종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블럭을 내가 종이에 다 못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그런 테트리스 보드게임입니다. 자, 이상 폴드리스였습니다.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이스 샷 몬스터 하우스입니다. 요거는 재밌는 게 다이스 샷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핀볼이라고 하는 또 보드게임의 하나의 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핀볼 맞습니다. 그 핀볼이에요. 그런데 그 핀볼을 어떻게 하냐면 주사위 알까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박스가 굉장히 큰데, 그 큰 이유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박스를 만들어요.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주사위를 놓고 주사위를 톡 굴려요. 이렇게 던져서 주사위가 날아가서 멈춘 이 주사위 눈금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는 6면체인데 1, 2, 3으로 있습니다. 최대 3점까지 먹을 수 있고, 또 멈춘 지역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3지역에다가 뭐 3짜리 주사위가 멈추면 9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이 보드판에서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내가 3에 멈췄어 여기다가, 근데 누군가가 밀쳐서 밀어냈다? 그러면은 뭐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총 주사위를 3개를 갖고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3번을 다 굴리고 나서야 점수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보너스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주사위를 멈추게 되면 주사위가 1개를 더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총 3개는 기본이고, 보너스에 멈추면 주사위가 최대 2개까지 생겨서 5번까지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몬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각 스테이지마다, 층마다. 그래서 이 몬스터를 종류별로 다 맞추면 또 요게 set collection처럼 점수를 먹는 그런 요소도 있고, 이런 구멍 함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를 노리려다가 이 구멍으로 빠지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곱하기 5배 제일 큰 건데 이게 진짜 사악한 게 앞에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요렇게 톡 맞춰가지고 멈춘다거나 뭐 진짜 바운드샷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이거 곱하기 5는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해봐도. 물론 이제 주사위 밖으로 떨어지면 다 낙입니다. 이 주변은 빵점인 거죠. 그래서 곱하기 높은 곳에 안착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몬스터도 많이 맞추면 최대 10점까지인가 먹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총 3라운드, 1라운드 점수하고 이제 다시 주사위 회수해서 또 2라운드 하고 또 다시 해서 총 3번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높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맞추는 거 알까기니까. 그래서 알까기 잘하시는 분들이 요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대불에서도 이제 알까기, 우리 새돌 형님이 알까기 정말 잘하시는데, 새돌 형님한테 선물하고 싶은 그런 게임이네요. 다이스샷 몬스터 하우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두둥. 다음 게임은 러스트 시티입니다. 맞습니다. 그 러스트 시티. 보드카페 가시는 분들, 이제 커플들끼리 보드카페 많이 가시면은 아마 이 게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로스트 시티가 다시 재판이 됐냐? 예, 재판이 된 건 맞는데 다시 리뉴얼이 되면서 일러스트도 바뀌었고요. 확장이 추가가 됐어요. 확장. 원래는 이게 로스트 시티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로스트 시티가 5곳에다가 카드를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젠가 확장이 돼서 6곳으로 늘어난 그 로스트 시티 버전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시 5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으로 어딨어? 미션 카드가 생겨났습니다. 추가 목표 확장이라고 해서. 원래는 내가 이제 점수 먹는 곳만 놓고 내가 여기다 실수로 놨다가는 한 곳이라도 카드를 놓게 되면 그곳은 마이너스를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곳만 놓고 안 먹을 곳은 아예 안 놓는데 이제 선착순 뭐 이런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골고 선착순인데 5곳의 카드를 한 장씩 다 놔야 된다. 뭐 이런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 이렇게 10점을 주는 요소가 생겨가지고 고인물 전략이 아니고 이 카드, 미션 카드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이 좀 생겨나는 그런 요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느낌에 맞는 로스트 시티가 됐죠. 그래서 선착순도 생겨서 내가 막 오름차순으로 놔야 되잖아요. 로스트 시티가. 그런데 오름차순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차라리 3장 놓고 10점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높은 걸 팍팍 빨리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가 생겼습니다. 또 추가 목표 확장이 정해진 카드가 아니고 카드가 좀 있어요. 11장인 그 중에서 5장 랜덤으로 뽑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마다 또 다른 전략이 생겨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 로스트 시티 이제 뭐 안 해보셨던 분들은 또 요거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커플 게임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없으시면 요거 로스트 시티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인 전용 게임이에요. 자, 다음 게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 레이블 레전드입니다. 요거 이제 우주TV 영상에서도 역시 맛 좀 보기로 보여드렸으니까 자세한 건 그 영상 보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구매 가이드에 설명드리면 카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베 로젠버그라는 그 작가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난자라는 카드 게임 혹은 아그리콜라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게임으로서도 보난자, 그리고 어려운 그 매니아들에게도 아그리콜라라는 게임으로 잘 알려진 게임을 잘 만드시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베 작가님의 과거 예전 게임입니다. 예전 게임인데 그게 이제 다시 리테마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밴드를 만드는, 악단을 만드는 그런 게임인데 카드 게임이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경매 요소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많은, 최소한 3명, 4명 이렇게 돼서 즐겨야 재밌는 게임인데, 게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6장을 나눠봤습니다. 6장씩 받아서 요 중에서 내가 4장의 같은 색을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4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다른 색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색을 내가 첫 번째 턴에는 대기실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이 대기실 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 나는 좀 필요 없는데 너는 좋을 것 같아. 내려놓으면은 누군가가 이걸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때 가져갈 때 저한테 점수를 한 장 주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내려놓는다기보다 누군가가 좀 나는 좀 아닌데 누군가가 가져갈 법한 카드를 내려놓는 것도 좋고요. 조금 이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전략적으로 누구를 망치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전략도 돼요. 그래서 게임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전략이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죠. 이렇게 대기실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놓고 그 뒤에는 이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돌아가면서 내려놓습니다. 4장이 내려놓는 순간 이게 완성이 돼서 밴드가 확장이 돼서 4점을 먹습니다. 이걸 카드를 뒤집으면 점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총 이 한 장이 1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밴드를 결성할 때 내 이 옆에 있는 공연장의 종류,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류가 많으면 좀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4장 있으면 4점인데 2종류잖아요. 이러면은 한 종류당 마이너스 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밴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3점이 되는 거죠. 한 장을 버리고. 그럼 3종류가 있으면 맞습니다. 2점이 되는 거고 4종류가 있다. 그러면 1점만 먹는 겁니다. 물론 5장, 6장 됐다고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최소한 1점을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내 손에 다양한 색깔이 있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실에다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요게 이제 점수, 뒷면 카드 뒷면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패스를 먼저 하면 이 순서 토큰을 먼저 가져가요. 그럼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다 하고 난 뒤에 콜백 오디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내려놨던 대기실에 있던 애들을 경매로 가져갑니다. 이게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내 카드를 가져가도 되고 상대편 걸 가져가도 되는데 이건 다 데려와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몇 장을 가져오든지 내 펜, 이 점수라고 하는 카드 한 장을 줘야 됩니다, 상대편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잘 골라서 가져와야 되는데 무조건 가져와요. 무조건. 단 조건인데 만약 누군가가 가져갔어, 내 거를. 그럼 내 앞은 대기실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가져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거 공연장, 내 옆에 놓인 카드를 망치기 싫어. 그러면 아예 상대편이 좋아할 만한 카드를 내려놔서 내 걸 가져가게 만들고 내 대기실 앞에 비워놔야 내가 상대편 카드를 안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손에 다시 6장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카드를 내려놓을 때 나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내려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도 대기실에서도 나 안 줘야지 하고 뭐 아니면 아껴야지 하고 한 장만 내려놔. 그리고 공연장에서도 한 2장만 내려놔. 그러면 손에 3장이 남잖아요. 그러면 리필 받는 것도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게임에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손패를 많이 털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최대 6장이 리필을 받기 때문에 그 6장 내에서 또 다른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게 되면 종료가 돼서 펜카드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카드 게임이고 이 약간 후반부쯤에 소개해드린 것만큼 카드 게임임에도 이 게임의 이해도지만 게임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 요소가 조금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돌렸을 때 확 이해되기보다는 그래도 2-3번은 돌려봐야 어떻게 잘하는 건지 알겠어라는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레전드 여러분들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 언락입니다. 언락 7. 벌써 언락이 7탄까지 나왔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여러분들 방탈출이라고 들어보셨죠? 방탈출 게임을 보드게임화 한 겁니다. 그래서 언락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또 다양한 방탈출 시리즈 게임들이 나왔는데 이 언락 자체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앱을 연동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비밀번호 풀듯이 째깍째깍 시간 흘러가는 타이머 그런 요소들이 앱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같이 즐기면 몰입도도 높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언락이 한 게임에 3개의 시나리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개의 시나리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 게임당 시간 한 60분 정도 걸리니까 3게임이니까 그래서 180분인데 물론 뭐 게임 하나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하고 그렇게 다 하실 수 있고 이게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클리어한 그런 시간이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별점이. 그래서 크게 마음에 안 들면 재도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게임을 하다가 너무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좀 감잡게 하려고 연습 게임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언락이 처음이신 분들은 연습 게임 먼저 해보시고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언락 어떻게 방탈출을 카드로 해요? 하면은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카드 뒤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게 11번, 이건 뭐 35번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은 내 앞에 막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이걸 발견했어. 수납장을.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뭔가 잠김 수납장이라는 게 있어. 잠긴 수납장. 근데 내가 열쇠도 발견을 했었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방탈출에는 키를 막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이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30은 46이잖아요. 그럼 카드 덱에서 46을 찾아서 펼쳐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잔 하고 열려요. 아셨나요? 물론 그러면 막 우리가 맘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찍잖아요. 그러면 열었을 때 다른 게 나와요. 막 틀린 게 나오면 시간이 감점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열어볼 수는 없어요. 조금 신중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46을 열었으면은 여기서 또 살펴보면은 뭐 하라는 거지? 근데 옆에 16이 적혀있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 그래서 16 있네? 그래서 16번을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돼요. 그렇게 해서 카드 조합을 가지고 방탈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계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을 연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앱에 이 69번 코드를 적습니다. 69번 적으면 이거랑 똑같은 게 그림으로 나와요. 앱에 스마트폰에 뭐 아이패드도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다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거에 맞게끔 내가 앱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틀리면 그만큼 시간이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계속 도전하다가는 시간 막 깎여가지고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점수 최악입니다. 그 별 1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게임 시나리오가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단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즐기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의 난이도? 살짝 난이도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요거 7번째 상영, 그 다음에 7번째 시험, 그 다음에 임무, 세븐 해서 그 언락 세븐인 만큼 7번째 뭐 7이라는 게 딱 테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언락이 영어판에서는 각각 무슨 어드벤처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그 수식어 테마에 맞게끔 3개의 게임을 붙는데 이번 이 언락 세븐은 에픽이라는 테마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에픽한 뭔가 고유한 뭐 스토리들이 담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락 지금까지 안 해보셨다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해보셔도 되고 뭐 꼭 마찬가지로 언락 1부터 안 해보셔도 돼요. 너가 나는 지금 7? 이거부터 먼저 해볼래? 하시고 재밌었으면 뭐 1 잡아도 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뭐 나는 이게 좋더라 뭐 저 테마가 좋더라 해서 테마의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골라서 즐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탈출을 집에서 그냥 조용히 나는 밖에 나가는 거 좀 힘들어. 저 같은 I형 있잖아요. I형 같은 사람들은 난 집에서 그래도 방탈출 즐겨보고 싶으신데 하시는 분들이 연락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토이배틀입니다. 토이배틀 33,400원에 30% 할인가로 나왔는데 요것도 2인 전용 게임입니다. 2인 전용 게임인데 그림 보시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 온라인 게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 클래시 오브 로얄 생각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거의 느낌이 담긴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클래시 오브 로얄 좋아하셨는데 이게 보드게임을 있어 하시는 분은 요거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클래시 오브 로얄처럼 내 기지가 있고 상대편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애들을 막 출진시켜서 이렇게 쭉 가서 상대편 기지를 공격하면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보드게임답게 이건 전략이 정말 필요합니다. 막 무슨 현질하고 코인에서 강한 애 쏟고 이런 느낌보다는 머리를 써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정 카드가 있는데 이 덱이 똑같습니다. 이건 대신 상대편과 내 덱이 똑같고 대신 랜덤으로 서로 3개씩 제거를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빠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병정마다 능력들이 다른 거는 로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 집에서부터 출전을 할 수 있어요. 내 기지가 있으면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이렇게 나가고 그 병정들마다 위에 있는 힘 수치가 있고 능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높아요. 근데 힘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토큰을 놨을 때 이 밑에 6이잖아요. 놨을 때 더 높은 힘으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어졌어야 되겠죠. 그래서 2에서 6인데 이렇게 덮을 수가 있다. 그리고 6보다 낮은 건 여기를 못 밟는 거죠. 그래서 이 힘 수치가 중요하고 대신 힘이 센 거는 능력이 없어요. 얘는 7 깡이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여기 그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약한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능력들이 좀 셉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리필을 2개 할 수 있다. 왜냐면은 내 턴에 병정을 뽑거나 병정을 2개까지 뽑거든요. 2개를 뽑거나 배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이 해골 같은 경우는 배치도 하면서 2개를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 기지 쪽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뽑으면 또 좋은 거고. 그리고 이 게임의 재미난 게 맵이 이 지금 보이는 이 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양면 맵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맵이 있는데 양면이라서 8개의 전장이 있고 전장마다 물론 그림만 다른 게 아니고 능력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효과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맵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잘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편 기지를 때리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은 이게 땅 따먹기 요소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세면 밟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영토 내 캐릭터로 이렇게 영토 땅 따먹기가 되면 안에 있는 이 별 훈장들을 먹을 수 있어요. 게임 세팅할 때 보면은 이렇게 훈장들을 세팅을 하거든요. 뭐 여기는 3개, 여기는 1개, 2개인데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은 1개고 먹기 어려운 곳은 3개. 이 중앙 전장이 어떻게 보면 서로 나와서 힘싸움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랑 연결된 곳들은 좀 점수가 세죠. 그래서 이 훈장이 맵마다 이렇게 정해진 만큼의 훈장을 모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장으로 끝내거나 아니면 내가 훈장이 뒤졌어도 상대편한테 훈장이 뒤졌어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빠르게 가서 적의 본진을 딱 쳐가지고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또 2가지의 다른 요소의 승리 요소가 있는 게임도 재미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출시된 게임들 파주 슈필에서 출시된 게임들이 좀 많은데 요 게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 작가님이 1대1류의 게임을 진짜 굉장히 잘 만드시거든요. 심리전 그리고 게임을 했을 때 상대가 저거라면 난 이렇게 해서 물고 물리는 심리 싸움을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맵이 8개이기 때문에 맵마다 또 다른 특성을 살려서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나중에는 확장으로 이 덱들도 지금 너무 똑같은 애들끼리 싸우는데 이것들도 좀 달라지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럼 또 밸런스도 어려우니까. 어쨌건 여러분들이 뭐 클래시 오브 로얄을 좋아하셨다면 요거 토이 배틀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핑카입니다. 38,500원에 나왔는데요. 30% 할인가로 출시된 핑카. 요거 이제 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카페에서도 그렇고 즐겨보셨을 게임인데 절판이 돼가지고 구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다시 리디자인된 버전으로 한글판이 나왔어요. 이게 한 번 한글판으로 출시가 됐었고 그것도 품절이 됐었는데 리디자인이 된 버전을 한글판으로 나온 거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신판으로 즐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장들도 다 미니 확장들이 들어가 있어서 게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핑카,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에서 농부를 가려보세요 라는 게임인데 이 론델이라는 요소와 영향력 요소가 기본적으로 잘 버무려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또 수상 이력 상 많이 받은 게임이에요. 진짜 2009년 뭐 2010년 이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전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는. 그래서 막 뭐 요즘 게임들처럼 어떻게 보면 막 신선하다? 오 트렌디한데 그런 느낌보다는 게임을 즐겼을 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오 깔끔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임이죠. 자, 핑카란 대규모 농장을 뜻하는 게임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마을에 납품을 해서 마요르카 섬의 최고의 농부가 돼야 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요 말들을 이렇게 딱 놓습니다. 저희 이것도 이제 뭐 데블스 플랜에서도 소개 한번 나왔죠. 망칼라라는 말을 놓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약간 변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론델과 망칼라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망칼라라는 거는 이 말들을 다 떨궈야 되는 게 망칼라라면 론델은 한 바퀴를 뱅뱅뱅뱅 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망칼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론델에 가까운 느낌인데 우선 여기 내가 녹색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말이 4개가 있잖아요. 농장 말이. 그럼 4칸을 이동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을 갑니다. 4칸 갔죠? 그러면 이 바닥에 그려진 농작물을 먹는데 카카오거든요. 카카오를 먹는데 몇 개를 먹느냐면 여기에 있는 또 농부만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은 출발 지점의 농부 수만큼 이동 칸수를 가는 거고 자원을 먹는 건 도착 지점의 농부 수만큼 자원을 먹는 거예요. 벌써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봐야 돼요. 운적인 요소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요소가 다분한 게임이죠. 그래서 작물들을 이렇게 쭉 먹는데 작물이 6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총 6가지. 그리고 이것도 세팅이 랜덤이에요. 어떻게 세팅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선 있죠. 점선. 이 구간을 들어가야만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당나귀 카드를 받아요. 당나귀 카드 어디 있어? 이게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당나귀 카드 없으면 납품이 안 돼요. 그래서 자원은 대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4명 있네? 그럼 여기에 도착하면은 자원 5개 먹는 거잖아 하고 이걸 노려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서 시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당나귀 카드가 없으면 납품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당나귀 카드가 있었어. 그리고 자원도 충분하면 이 보드판 위에 있는 타일을 보고 납품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무화과, 이건 뭐 생선, 이거는 이제 아무거나 같은 작물 4개 해서 카드에 6개까지 실을 수 있거든요. 최대 당나귀 카드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레몬 4개, 무화과 하나, 생선 하나를 실었잖아요. 그러면은 총 6개의 작물을 싣고 이 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3곳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다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수입니다. 실은. 그럼 요건 1점, 1점, 4점 해서 6점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타일 또 새로운 타일이 펼쳐져요. 그렇게 펼쳐지는데 그렇게 해서 밑에 바닥이 다 떨어지게 되면 정해진 더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요 핑카 타일을 계산하게 돼요. 뭐냐면 요거는 먼저 선착순으로 내가 농장에 납품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가져간 이 생선 타일이 많은 사람이 또 요걸 가져가요. 5점짜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생선이 하나인데 이 바닥이 다 떨어지면 더미가 4개였나 5개였나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미가 다 떨어지게 되면 갖고 있는 자원 개수가 아니고 지금까지 납품했던 생선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걸 먹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점수 계산해서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아까 자원도 잘 계산해야 되고 눈치 봐서 영향력으로 저거 지금 계산하겠네? 그럼 이거 많이 먹어둬야겠다.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원이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원을 많이 먹었는데 누군가가 오렌지를 먹어야 될 타이밍이 왔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자원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이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엿먹이기가 소위 사람한테 엿먹이기가 가능한데 뭐 나는 하나 버리지만 쟤는 5개 갖고 있었네? 너도 내놔. 이런 식으로 다 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먹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원 독점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뺏길 수 있다. 그런 머리 쓰는 게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생성되면은 생성 개수에서 많은 사람이 요걸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핑카 말을 놓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 핑카 말이 몇 개가 채워지냐에 따라서 게임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게임 종료에 따라서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 소용 확장이 있는데 이 기본 외에도 소용 확장이 2개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 타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뭐 말을 놓아서 먹거나 납품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특수한 능력들을 4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행동 타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보너스 타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용 확장 2가지의 미니 확장들이 있어서 게임을 기본적으로 즐겨보시고 핑카 이해했다, 좀 뭔가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실은 기본적으로만 즐기면. 그런데 행동 타일을 넣고 하면은 조금 더 그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물론 한 번밖에 못 쓰고 나는 행동 쓸 필요가 없는데 하면 그게 나중에 끝났을 때 추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맞아요. 그래서 이 핑카 확장까지 넣고 즐겨보시면 진짜 찐 핑카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론델의 맛과 영향력, 자원 납품들의 그런 수싸움이 재미난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전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드려봅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게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두둥, 마지막 게임은 더그파이트입니다. 요거 도그파이트 1917 1차 세계대전이죠. 1917이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공중전, 서부전선단을해서 공중전을 다룬 게임입니다. 자, 요건 특히 2024년 코리아 보드 게임즈 공모전 우수작에 뽑힌 작품이에요.가 맞습니다. 국내 작가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공솔 작가님께서 공모전에 납품하셔가지고 우수작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정식 게임이 출시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2인에서 즐길 수 있는 공중전 전략 게임인데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비행기를 골라요. 비대칭 게임입니다. 비대칭이라고 하면은 상대편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세팅을 하는 게임인데요. 비행기도 다른 세팅을 하게 되고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도 다른 파일럿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조합으로 게임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갖고 시작하는데, 도그파이터라는 게 이제 공중에서 꼬리를 물고 울리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활용했던 비행기 4종으로 만들었고, 비행기 미니어처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슉 날아다니면서 잡는데,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은 덱빌딩처럼 카드로 운용을 합니다. 각자 이 비행기의 덱이 있어요. 비행기마다 덱이. 그래서 비행기마다 그 특징을 잘 살린 덱이 있고, 물론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한 80% 정도는 같아요. 한 7, 80 정도는 비슷하고 나머지 2, 30 정도가 그 비행기의 특성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액션을 수행합니다. 무조건 몇 차례 한 장 가져오는데, 이 덱,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오는 리필 더미가 어떻게 보면 체력입니다. 체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가져와야 될 때 카드를 못 가져오면은 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터지는 거예요. 연료가 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중전에서 막 싸우는데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카드 덱에서 맞은 만큼 데미지만큼 덱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은 카드가 빨리 빠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일반 기동 있고 뭐 선회 기동, 고속 기동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동은 좀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거고, 회피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방어라고 그냥 상대편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회피 카드가 있으면 그때 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기동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 칸 이동이라고 하면은 한 칸 이동 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좌우 선회라고 해서 비행기라는 게 특정상 총구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 비행기 앞으로 총알을 쏴야 되는 건데, 비행기가 저기 내 뒤에 있어. 만약 이 뒤에 있으면은 이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터널해가지고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삑 돌아야 되는 거죠. 제자리에서 도는 것도 물론 이렇게 딱 갑자기 뭐 비행기가 서가지고 이렇게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돌고 해서 그런 선회가 굉장히 좀 어려우면서도 재미난 포인트죠. 그리고 일반 공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편의 후방을 잡았다면 꽁무니, 그러니까 완전히 엉덩이를 잡았으면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공격이 성공을 하면 그 주사위 성공한 숫자만큼 피해를 떨굽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재미난 게, 보드 밑에 보면 이렇게 토큰들이 그려져 있어요. 전술 토큰 그림들이. 그래서 이곳에 멈추게 되면 전술 토큰을 먹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전 게임에서 말할 때 기 같은 거예요. 기 모으듯이 이 토큰을 내서 필살기를 쓸 수 있습니다. 각 비행기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갖고 있는 이 전술 토큰을 내서 비행기 필살기를 쓸 수도 있고, 혹은 비행기의 필살 공격 외에도 전술 토큰 개수에 따라서
카드를 리필한다거나 아니면 막 체력, 아까 총알을 맞으면 비행기 체력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체력을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막 이동하다 보면 여기에서 멈추고 싶은데 이 토큰을 먹으려고. 그런데 상대편을 공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공격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비행기는 진짜 데드식스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알아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뒤에 물잖아요. 그런 효과처럼 갑자기 상대편 뒤로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효과들도 쓸 수는 있어요. 필살기처럼. 그래서 그런 효과들도 쓰면서 공중전에서 정말 막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재미가 있죠. 워게임 테마긴 해요. 워게임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워게임 테마의 게임이다 보니까 워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그 1대1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성이 좀 짙은 게임이다 보니까 테마에 몰입해서 즐기면 확실히 더 재밌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테마를 버리고 1대1 비행기 잘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덱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런 게임 안 해보셨으면은, 그렇다고 막 게임이 제가 이제 후반부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게임이 그렇다고 막 완전 난해하게 어렵냐, 그런 게임은 아니고 30분 내로 즐길 수 있는 좀 나의 덱을, 또 나의 덱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카드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덱을 가지고 30분간 내가 지금 어떻게 쓸 건지, 이동을 할까, 공격을 할까, 혹은 전술 토큰을 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뭐 기관총을 쏠까,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캐릭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조종사마다 또 약간 필살기로 한번 각성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갑자기 각성하면 카드를 뒷면으로 뒤집어서 또 다른 능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워게임을 떠나서는 대전 격투의 느낌까지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또 영상은 저희가 이제 뭐 맛 좀 보기로 올렸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고 뭐 어떻게 싸우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그 파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알아본 파주슈필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 게임들이 지금 6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니까요. 이 기회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고 괜찮은 게임 있으면 장바구니 잘 담아 놓으셔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빠